want to be known for on earth?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올해의 첫 기대작이자 믿고 보는 픽사와 디즈니가 선보인 삶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영화 소울 심층 리뷰입니다. It's my life. Is all this living really worth dying for?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만큼 기분이 좋고 성취감이 든다는 기분에 비유한 것이겠지만 어찌 보면 무거운 이 문장을 단순히 기분에 따라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선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버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이 리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예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고 싶어도 현실과 사회라는 장막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개개인의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현실에 주어진 삶에 맞는 장래 희망으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전부터 꿈이라는 단어는 장래 희망으로 순환되어 올 정도로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맞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목표에 불과할 뿐 삶의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래희망, 즉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순환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인식에 불과한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꼭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소울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22호는 여러 위인들의 멘토를 거쳐갔음에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조의 몸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순간적인 모든 감정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 생전 세계인 그레이트 비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인간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의 어스페스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는 밴드 공연이라는 시간에 발목 잡혀 22호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단순히 더 많은 경험을 해왔다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조의 모습을 눈치챈 22호는 그대로 도망치게 되지만 끝내 영혼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여 어스페스를 버리고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22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 단위를 우습게 넘어가는 일종의 일련 번호가 있음에도 가장 초창기에 가까운 22라는 숫자를 가졌다는 것은 몇천 년 동안 삶의 무료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조세프 헬러 작가의 캐치 22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지만 목표 횟수에 다다를 때마다 사령관은 점점 높은 수준의 임무를 맡기기 시작하며 점점 미칠 지경에 처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때문에 주인공은 본인이 정신 이상자에 해당하므로 면제를 요청하지만 스스로를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청은 기각당하죠. 그럼 누가 미친 거고 누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마치 경력을 가질 수 없는 신입을 대상으로 경력 있는 신입을 모집한다는 이도저도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를 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진퇴양난이라는 말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영화에 등장하는 22호가 캐치 22의 주인공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열정이라는 이름의 스파크를 강요받는 22호는 마치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계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늪에 빠진 것이었죠. 하지만 조의 몸속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기보다는 소소한 사건들 하나하나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조는 순간에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재즈가 자신의 스파크라고 단정지으며 평범한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소한 행복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강조하게 되죠. 경험은 많지만 깨달음이 부족했던 조 가드너와 멘토들에게 삶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습득했다고 생각했지만 경험이 없었던 22호가 충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극중 등장하는 단풍나무 씨앗처럼 나무가 되기 전까진 누구나 처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멋대로 정해놓고 살아가면서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목적을 정한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질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 물고기가 나이 든 물고기에게 바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지만 여기가 바로 바다라는 답변에 여기는 그냥 물이잖아요 라며 진실을 부정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내적인 고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원했던 공연을 마치며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느 때와 같이 반복되는 상황에 공허함을 느끼는 조의 모습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뼈 빠지게 노력했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평범한 일상과 다를 게 없다는 공허함에서 흘러나오는 우울감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멈추게 되면 최근에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좋고 나쁜 경험들을 떠올리며 소소한 행복들이 곧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요소들에 감사할 수 있는 평온함을 더 좋은 방향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파크, 꿈, 장래희망 같은 단순히 계획 가능한 목적들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과정은 정말 험난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자체만으로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자신의 스파크가 재즈라고 주장하는 조도 사실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기 전까지는 재즈가 싫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발사이자 조의 친구인 캐릭터도 수의사가 자신의 스파크라고 생각했지만 미용사가 됨으로써 그 누가 뭐라 하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이자 방향을 단정 지으며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경력은 없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저조차도 작심삼일처럼 금방 잊어버릴 게 분명하죠. 하지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멈춰서 고민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개척점에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위기에 닥쳤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만들 수 있도록 흔히들 말하는 전문용어인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을 걸어가는 속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러한 말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표현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행복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으며 만약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영화 속 조 가더너처럼 성취감과 황홀함보다는 공허함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아 성찰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평소에 좋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문장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무거운 이 문장을 단순히 기분에 따라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우리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Great.